현대차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31조 이 배팅을 한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바로 이제 그 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이제 25% 관세가 부과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호관세, 이 보편관세죠. 보편적으로 이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25%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 딱 이렇게 띄어가지고, 철강하고 자동차만 딱 띄어가지고 25% 관세를 먼저 매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철강하고 자동차만 쉽게 얘기해서 25% 관세를 딱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차가 무조건 수혜를 받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차가 수혜를 받겠죠. 그런 이제 그 외에 외제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제차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 외제차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차도. 그래서 뭐 주로 자동차 생산국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독일,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벤츠 중심으로 좀 그쪽에 많이 팔리고 있죠. BMW, 아우디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폭스바겐. 그래 이제 이렇게 구도가 이제 돼 있고 일본 이제 다른 유럽 차들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되고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가 지금 상호관세가 20%란 말이지. 얘는 24%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원래 관세에다 추가로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진짜 현대차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말이 5%지 이게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 일본하고는 그나마 좀 일본하고 경쟁이 많이 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데 유럽차하고 이렇게 되면은 5%가 지금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래도 25%로 딱 확정이 됐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 또 이제 이 철강도 있잖아.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대제철 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산에 대해서 이제 동시 부과가 됐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그러니까 중국이란다. 미국에서 해외 수출, 자동차 수출에 그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9% 정도 되거든요. 거의 반입니다, 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고 현대차가 지금 한 40% 정도 현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기아차 한 44%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관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래도 현지화가 됐는데 독일 같은 유럽 쪽은 그 현지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또 같이 이제 25%다 보니까 미국 차하고 이제 경쟁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이제 테슬라 같이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다 갖고 있는 데는 그래도 이제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GM이라든지 이런 것도 캐나다에 주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걔들도 지금 조금 타격이 좀 있어요. 포드도 일부 타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서 엄청나게 타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요.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일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행이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긴급적으로 구제책,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이죠.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긴급하게 이제 현안 논의를 해서 뭐 하려고 지금 예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뭐 내일 헌재 결정이 있는데 탄핵 그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차기 정권에서도 무조건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전에 이제 25% 이렇게 관세를 매겼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저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차하고 이제 경쟁에서 조금 이제 뒤처질 수 있다. 요 부분이 하나가 있지만 뭘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가지고 전기차 잘 안 팔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세에 의해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버릴 거 아닙니까? 올라버리면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얘는 일률적으로 자동차 철강은 25%다 관세를 매겨버렸으니까 이 관세가 올라버렸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차를 비싸게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를 좀 주저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저 전기차 갑자기 안 팔린 게 뭡니까? 고금리로 갑자기 쳐 올라가니까 이제 전기차 판매가 뚝 떨어져가지고 일시적 그 캐즘 현상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또 그런 형태가 이제 관세로 해가지고 이제 생겨버릴 가능성, 자동차 전체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은 받을 겁니다. 분명히 타격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분석을 해드렸어요. 현대차가 이제 공장을 어차피 이제 트럼프 정권 후기 정도 가면 3년차 내년 내후년 하반기나 그 후년 정도 가면은 이제 또 어차피 지금 또 31조 투자해가지고 이제 이 관세 부담을 좀 덜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또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그래서 얘가 이제 마냥 줄줄 흘러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조금씩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31조 투자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매기는 거 보면 처음에 이제 미리서 철강하고 자동차 25% 때리는 거 보면 왜냐면 트럼프의 주요 표심이 러스트벨트인데 러스트벨트의 공장 그거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그 자동차 종사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전기차도 이게 막 보조금 폐지한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근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역사적 저평가 수준에 제가 들어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드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죠? 자, 이게 이제 글을 많이 써놓으니까 이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줄어들면은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그래도 벌고 있는 회사가 역사적 저평가 수준의 PBR 밴드에 내려갔다 그러면 주가 하락을 기본적으로 제어를 해주거든요. 지금 보면 0.59배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예상 실적 대비 이제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한번 봐봐. 그 전에 이제 0.61배 PBR이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최하 밴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라고. 이때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제 참 밑에까지 한번 내려갔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 퍼가. 그리고 이제 이 PBR 밴드는 그때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만 거의 뭐 최저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대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월간 단위로 이제 자동차 그 판매 실적을 좀 미국에서 뭐 해외에서 이제 판매 실적, 국내에서 판매 실적을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4월 8일인가부터 이제 뭐 발효가 되냐 어쩌니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는 이제 발효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 부분을 이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의미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기아차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뭐 저거 요번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얘가 이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한 44% 정도 되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그 31조 투자한다 해가지고 좀 더 그 매수세가 있었던 거고, 차트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얘는 진짜 역사의 최저가예요. 근데 이제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소형차급,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하고 SUV 판매를 해갖고, 현대차는 좀 약간 요즘에 들어와갖고 좀 주춤합니다. 판매가 3월달에 좀 판매 데이터 보면 주춤해요. 근데 기아차는 그래도 짱짱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소형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자동차 산업을 아주 꼬집어 가지고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한다, 이런 걸 보면은 뭐 얘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지원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뭘 그 수출에 급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좀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다 하면은 여기에서 더 밀릴 것은 없다. 주가가 이제 조금 뭐 반발 매수 들어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도 여기서도 뭐예요? 이제 판매 이 거의 뭐 3주 정도 기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반등도 거의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기는 이렇게 푹 빠졌잖아요. 근데 반등도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로 좀 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관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현대차가 그 판매가 이상 전선 없이 좀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뭐 당장 이제 실적적인 것을 떠나서 당장 실적이야 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뭐 1, 2월 달 상태가 좀 괜찮았었고 3월 달에 약간 현대차 주춤했지만은, 그러면은 환율도 높은 상태였으니까 뭐 은행 약간 실적이 뭐 미달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거의 예상치에서 크게 안 벗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나중에 월 초에 가서, 이때도 이제 월 초에 움직인 이유가 이제 월 초에 가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거든. 전월 그 데이터 확인하는 작업까지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 뭐 주가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타격을 어떤 형태로 가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정부에서 내일 다음 주에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갖고 뭐 한다고 발표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자체도 크게 뭐,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갖고 뭐 대대적으로 뭐 해줄 것도 아니고, 기껏 해보는 거 우리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 뭐 이런 거 이제 깎아준다든지 뭐 옵션 뭐 이런 형태의 뭐 액션은 좀 취해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수출용이 아니야. 수출에서 이제 어떤 이상 전선이 없도록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뭐 크게 뭐 대단히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 엄밀하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뭐 장사를 못해서 그런 회사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좀 걸리지만 이제 주가 자체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것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저평가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좀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근데 이제 이 타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연간 그 실적 하락을 감안하면 제가 이제 한 15% 정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그리고 아까 이제 44%는 했으니까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도 한 60% 정도, 60%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아예 100%다 수출로만 해가지고 그 다 관세 두드러 맞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조금 저거한 거,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지금은 뭐 무탈하게, 제가 무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뭐 크게 하락할 거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무탈하게 이제 기다리면 된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은 뭐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 그건 아닙니다. 가지고 있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다 돈이 묶여 있으면 뭐 세워라 내워라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르고 채팅 어플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그야말로 이제 저 제일 잘한다는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아서 제일 잘한다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정말로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고급 정보를 빠르게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 다 무료로 이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도움이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종목만 그냥 툭 주거나 또 아니면 무료 체험방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써있죠. 평생 무료로 리딩을 해줘요. 리딩이라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을 얼마 정도에서 얼마까지 사라 뭐 이렇게 해갖고 다 가이드를 잡아주면서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르고 차팅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하면서 아이디 비번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고 이 공개 채팅방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24명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쭉 나래비가 다 씌워졌죠. 이 방들 전부 다 여러분들 공짜로 다 입장이 돼요. 그리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스크롤 내려보면 돼 있습니다. 이것만 캡처해서 그러지.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엄청난 도움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이제 손해봤던 거 여기서 싹 복원을 해버리고 여러분들 수익 계좌로 전부 다 탈바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지금 만족도가 최상이에요. 최상. 늦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딱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보통 전문가들이 8시 40분 전후에 이제 리딩을 시작하거든요. 아침에. 그 전에 딱 다 입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는가 딱 보면서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내버리니까 잘 보고 며칠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잘 맞겠다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거 따라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세요.